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오늘 6월 평가원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와 이제 공통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할 건데, 그 공통 부분에 대한 이제 짧은 총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문제들은 역시나 평가원 스럽게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신유형도 좀 있었고, 과거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 중에 요즘 이제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문제 11번 같은 경우나, 또는 빈칸, 네모 빈칸을 이제 추론하는 네모 넣기 20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평가원 이제 문제나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의 낯선 문제가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22번 같은 그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약간 이제 완전히 신유형,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출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셨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든지, 아니면 수투의 그 미분, 적분 뒷부분 문제들이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이제 좀 쉬워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11번, 14번까지가 오히려 좀 난이도가 쉽고, 원래 항상 어려웠던 15번이나 22번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당황을 좀 하셨을 수도 있고, 좀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또 9월 평가원,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백인대장에서도 지금 봉투 모의고사로 시즌 1, 2, 3 그 모의고사를 이제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들 되게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강의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9번 4점짜리 문항부터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적분과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윗끝 아래끝이 똑같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여기 전개했을 때 fx가 분명히 있고, 여기도 fx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변에 똑같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런 거는 보통 우함수나 기함수 적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소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 fx 이 부분만 써주시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에 x를 곱한 거니까 x 3승 더하기 ax 제곱 dx,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고요. 이 결과물이 36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함수인 부분이 0으로 사라지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우함수인 부분은 0부터 3까지를 2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x 제곱은 적분하면 3분의 ax 3승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0부터 3까지 위아래를 넣어주고 2배를 한 게 36이다. 그래서 실수 없이 계산을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3 집어넣으면요, 9a, 2, 자 18a가 결국은 36이 되겠고, a가 2일 수밖에 없겠네요. 답을 보기에서 찾아주면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로그 함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선대칭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묻는 게 어차피 x축과 만나는 점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만나는 점, 교점,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로그 함수를 물론 그려도 좋지만, 일단 x 절편들만 좀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로그 a의 x 플러스 3 이런 것들 증가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나는 점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자 요런 점은 b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완전히 y축에 대해 대칭인 상태고요. 이것도 x축과 만나는 점은 2,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점을 c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건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그리면 교점이 y축 위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0 집어넣어도 로그 A의 3, 여기에 0 집어넣어도 로그 A의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이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정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뭐 60도고 이게 1대 루트 3대 2 이런 비율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2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2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 로그 A의 3이 2루트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가볍게 풀어보면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그를 없애고 지수로 표현해 보시면 A의 2루트 3승이 3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결국 양변에 2루트 3분의 1승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3의 2루트 3분의 1 제곱이 될 거고요. 3의 유리화 해주시면 6분의 루트 3제곱. 자, 이런 게 결국 A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제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은 항상 위치를 XT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어쨌든 여기 있는 부분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기 때문에 시각은 당연히 0보다 오른쪽 뭐 0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걸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가 1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다 1만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집어넣어 보면 0이기 때문에 위치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을 그냥 틀리게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니은부터 보시면요. t가 1일 때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미분하시면 v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쟤를 미분해 보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1을 집어넣어 보시면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디귿을 보시면요.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요 시각은 다 아시겠지만 V가 속도가 0이 되는 일단 시간이고요. 왜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일단 멈춰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호 변화도 있는 상태. 그냥 0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좌우에서의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속도 요거 미분한 식을 썼었는데 이게 0 되는 애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게 0 되는 애를 찾아보시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럼 t가 아까 니은에서 구했던 이제 1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음수가 있기 때문에 음수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그쵸? 왜냐면 시간 0보다 오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은 t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 그 p의 가속도를 역시나 묻고 있는데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v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제가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통 뭐 at라고 표현하는데 요거 미분해 주시면 6t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1만 대입해 주면 결국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가속도가 4다. 디귿 보기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고요. 이 친구가 원래 항상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묻는 것 자체가 A1, A3가 똑같은데 A4의 최대를 구하라.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곱하기 이게 0이니까 요 왼쪽 항 또는 오른쪽 항이 그냥 0이면 된다. 제약 조건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일단 풀어보면 an 플러스 1이 an 마이너스 3이다. 자, 요런 상황이 있고요. 오른쪽 걸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2an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취사 선택해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는 3을 계속 빼는 거니까 뭐 등차 수열의 형태가 되는 거고 밑에 건 이제 2를 곱하는 거니까 등비 수열의 형태가 되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A1, A3 그리고 A4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번호를 좀 매길게요.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은 1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이 2번이라고 얘기한다면 A1에서 A3가 될 때는 1번을 2번 또는 2번을 2번 또는 1번을 거쳐서 2번
또는 2번을 거쳐서 1번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 이제 이거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큰 걸 이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A1에서 A3로 가는 이 상황이 1번을 거쳐서 1번이 되는 거, 또 쉬운 거부터 2번을 거쳐서 2번이 되는 거, 1번을 거쳐서 2번, 그리고 2번을 거쳐서 1번 이렇게 4가지에 대해 뭐 가볍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 여기 위에 1번을 거쳐서 1번이 된다는 건 A1에서 3을 빼고 또다시 3을 또 빼서 A3가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A1에서 3을 빼고 또 3을 빼면 결국 A1 빼기 6이 될 거고 이게 A3가 된 상황인데요. 근데 A1과 A3가 분명히 문제에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와 얘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런 모순적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같을 수가 없으니까 1번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거쳐서 2번이 되는 거는요, A1에 2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2배를 해서 A3가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2를 결국 2번 곱하게 되기 때문에 4A1이 A3다. 근데 A3는 어차피 A1이기 때문에 이거 넘기면 A1이 그냥 0이고 그럼 뭐 A3도 0이고 그쵸? A1이 0이고 A3도 0이다. 그러면 이제 A4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이게 A3 이렇게 있는데 그럼 A4라는 경우는 여기 있는 얘에서 3을 빼거나 아니면 2배를 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최대값이 될 건덕지가 없죠. 그죠?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그 값들이 훨씬 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수는 아니지만 답이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밑에 1번을 거쳐서 2번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을 빼고 그 다음 2배를 했다 이런 느낌이죠. 2배 A1 빼기 3 요걸 한 게 A3가 됐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A3는 A1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기고 넘겨서 이항해 주시면 A1이 결국은 6이 되겠고요. 그게 결국은 A3이기 때문에 A4가 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3을 빼거나 아니면 2배를 하거나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3을 뺀다면 3이겠고 2배를 한다면 10이겠다. 이 12가 그나마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4번째 경우를 보시면요. 2번을 거쳐서 1번으로 가겠다. 그건 먼저 2배를 하고 그 후에 3을 빼서 A3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랑 동일한 얘기죠. A3는 A1입니다. 그래서 결국 넘기면 A1이 3이 될 거고 그게 결국은 A3가 된다. 이거로부터 A4를 구해주시면 3을 빼면 0, 2배하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0, 여기 6. 역시나 지금까지 구한 A4들 중에 제일 큰 건 12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 문제고 역시나 넓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옆에 그래프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문제를 좀 잘 읽어봐야 될 게 이 식이 좀 중요한데요. A의 넓이와 C의 넓이는 결국 B의 넓이와 같다. 근데 이걸 이대로 두시면 요거 따로 계산하고 요거 따로 계산하고 이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이런 교점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 B의 넓이를 왼쪽으로 넘기셔서 뺀 게 결국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A 더하기 C에서 B를 뺀 게 결국은 0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 위에 있는 건 더하고 밑에 있는 건 빼라는 거는 결국 여기 있는 2차 함수에서 여기 있는 직선을 뺀 걸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0부터 여기 뒤에 있는 K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윗부분은 알아서 더해지고 아랫부분은 알아서 빠지고 그거의 결과물이 결국 0이다.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먼저 저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식을 세우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0부터 K까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fx에서 이 직선을 뺀 걸 적분하겠다. 그러면 결국 0이다.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2차 함수가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죠.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 여기에서 이 직선을 이제 빼는 겁니다. 3분의 1x 그리고 더하기 3분의 2 그리고 dx. 요걸 한 게 0이다. 이 k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요거 먼저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2x 그리고 여기 있는 3분의 2는 더하면 3분의 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시면 적분을 한 다음에
0이랑 K를 넣는 건데요. 그럼 적분하면서 그냥 K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0을 넣으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적분해서 바로 K를 넣으면 얘는 K 3승 이렇게 들어가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1 X제곱인데 K 넣으면 K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분하면 3분의 8X인데 거기에 이제 K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0이 돼야 된다. 자, 우리가 문제가 좀 긴데 여기서 핵심적인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K가 분명히 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쵸? 뭐 그림을 보셔도 대충 보이고요. 그래서 2보다 큰 근을 여기서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K 뭐 0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정도씩은 다 약분을 할 수 있겠고, 3을 다 곱해주시면 3K제곱 마이너스 11K 더하기 8 은 0.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인수분해만 해보면 1, 3, 1, 8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모든 게 들어맞고요. 그래서 K는 1이거나 3분의 8인데 K가 2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1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3분의 8일 수밖에 없겠네요.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외접원의 넓이, 역시나 그 반지름을 알아내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좀 읽어보시면 여기 사인의 b가 나와 있네요. 그럼 사인의 b는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b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자, 우선 요걸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B가 2루트 7이라고 했고요. 여기 그림에 표시 좀 해볼게요. 여기 2루트 7. 요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중점도 반드시 읽으셔야겠죠. 그죠? 여기 있는 P가 중점이구나. 그리고 선문 BC를 5대1로 내보냈다. 여기 있는 요 부분이 5대 1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여기를 5대1이니까 여기를 3x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2x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x 이렇게 돼야 5대1도 만족하고 저기가 중점인 것도 만족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좀 잡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Q가 3루트 2라고 했습니다. AQ는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3루트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일단 QAP라는 이 각은 QAP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요만큼을 제가 잠시 뭐 알파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APQ는 APQ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잠시 베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우리가 알파는 요거랑 마주보고 있고 베타는 요거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인 법칙을 잘 써주고 얘네의 비율도 이제 나와 있으니 X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사인 법칙을 좀 써보시면요. 일단 사인 알파분의 마주보고 있는 EX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3루트 2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뭐 루트 2에 해당된다면 얘는 뭐 3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루트 2에 3이라는 게 아니고 비율이 이건데 어차피 뭐 약분하면 똑같으시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 3, 3, 여기 루트 2는 이쪽으로 곱하면 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x가 1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x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실제 길이들이 뭐 이만큼은 뭐 5겠고, 그쵸? 여기 전체적으로는 뭐 그건 굳이 안 써도 될 텐데 이거 전체적인 거는 6이다. x가 1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줄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이 전체거든요. 전체. 그래서 여기 2루트 7이 있고 여기 이 전체 6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 이 A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가 2루트 7이고 여기가 3루트 2고 여기가 5기 때문에 지금 전체 ABC를 따질 때 다른 각들보다는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죠. 그쵸?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코사인 값은 바로 진행을 해보면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분의 28 그리고 더하기 25에서 3루트 2를 제곱한 18을 뺀 거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좀 여러 번 써야 나오는데 항상 목적을 잘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실수할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은 계산하면 35고요. 요거 약분하면 7이고 루트 7이랑 7 약분하면 루트 7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반지름 구하려면 사인 값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세타는 4분의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사인은 이제 좀 이따 이용하기로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요 값의 사인 값을 알았는데 요거랑 마주보고 있는 마지막 여기 있는 요 길이만 딱 알아준다면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C를 구하고 싶은데요. AC는 여기 있는 2루트 7과 여기 있는 아까 이 전체 6 그리고 아까 전에 구했던 코사인 값,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또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잘 정신 차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AC의 제곱은 2루트 7의 제곱 역시나 28이고 얘는 6의 제곱이죠. 36. 자, 그리고 마이너스 24 루트 7.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값 아까 4분의 루트 7이었습니다. 4분의 루트 7. 이렇게 적어주시면 계산만 좀 잘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64인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는 이거 뭐 7인데 6이니까 42.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AC의 제곱이 20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제곱한 게 20이니까 여기 있는 AC의 길이는 루트 22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진짜 준비가 끝났네요. 그렇죠? 사인 값과 루트 22가 있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루트 22는 뭐 2R이다. 뭐 2로 나눠도 좋고 뭐 아무튼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사인 값은 아까 구해놨습니다. 4분의 3이었습니다. 요걸 구해놓은 거예요. 자,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는 이 위로 올리면 되겠고요. 2를 약분해 주시면 여기 2 이렇게 들어가니까 R이 결국 3분의 2 루트 2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건 원의 넓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이해하셨죠? 그래서 파이 R 제곱만 해주시면 여기에 얘 제곱한 9분의 4 곱하기 22 88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9분의 88 파이. 뭐 약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F'형이 6이고 3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그렇죠? 최고차항이 음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이 gx가 있는데요. 이거는 k만큼 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k를 또 구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k가 상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k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이 역시나 경계선인데 밑에 등호가 있고 위에 등호가 없다.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우미분계수 A의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분명히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미분계수의 값은 뭐 미분이 가능할 때는 당연히 우미분계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미분이 이제 불가능한, 예를 들어 뭐 뾰족한 상태라거나 좌우 미분계수가 다를 때도 우미분계수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미분계수가 있다는 게 어떤 이제 왜 조건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A 플러스를 밑에다 적용했을 때 분모가 분명히 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줘야 0분의 0꼴을 구성하면서 극한값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 플러스를 좀 적용해 보시면 물론 이런 기호는 없지만 그냥 이 정도 하면 표현해 볼게요. GA 플러스와 GA가 이렇게 같아져야 0분의 0꼴이 구성되면서 즉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그래야 우미분계수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우미분계수는 값이 0 이하다. 0 이하라는 건 양수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감소하거나 뭐 순간적으로 0이 되거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다 하고 나서 gx에 이제 y는 t라는 이제 라인을 쫙 그었을 때 실근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가장 큰 t가 13이다.
이제 이걸로 모든 함수를 구성해 내셔야 합니다. 근데 파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우미분계수가 값이 음수 또는 0 이렇게 됐다는 거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여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거면 얘를 가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3차 함수를 좀 일반적으로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fx라고 좀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증가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증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만 여기는 부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저걸 뒤집는 거기 때문에 여기 증가하는 부분을 고스란히 감소하는 부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의 경계선이 마이너스 1과 1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이 부분을 1 이렇게 결국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되셨죠 다? 요거를 조금이라도 옮겨보면 그 증가하는 부분이 끼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여기 내려오는 부분을 뒤집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1을 좀 왼쪽으로 보내도 여기 증가하는 부분이 그럼 포함돼서 안 되고요. 그렇죠? 정확히 극대와 극소 라인이 마이너스 1과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제가 x축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당히 한번 그려보면 어차피 13이라는 건 좀 저 위에 있는 이제 숫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x축을 일단 한 요 정도 잡아봅시다. 어차피 식을 완성시키면 실제로 뭐 0이 어딨고 13이 어딨고 이런 건 명확해지니까 요 정도로 일단 예측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밑에 있는 i는 요 라인을 따라서 뒤집어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애는 한 요 정도 되겠고요. 여기 있는 얘는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fx죠 지금. 그리고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하고 여기에 분명히 등호가 들어있습니다. 아랫줄에 등호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저 부분은 이제 fx를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제가 아까 유심히 말씀드렸던 거, 강조했던 거는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 우미분계수가 있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어떻든 간에 이거 우미분계수와 함수값이 우미분계수가 아니고요. 우극함과 함수값이 무조건 같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거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만큼이 결국 k겠구나. 여기를 이렇게 이어줘야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이 부분을 k만큼 올렸으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똑같이 k만큼 한 요 정도 올라가겠죠. 뭐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는 제가 비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거죠. 여기는 기울기가 이제 여기 순간적으로 이제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여기도 원래는 비어 있지만 이어져서 채워진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럼 모든 게 다 만족이구나. 그럼 제가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린 게 바로 gx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그렸는데 거기에 t를 그었을 때 그 개수가 실근이 2개가 되게 해야 돼. 그럼 여기에 이제 막 긋는 거잖아. 제일 큰 게 여기죠, 얘들아. 이해하셨죠? 여기가 바로 y는 1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가 13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 걷어 올리기 전에 여기 있는 요 라인은 y는 마이너스 13이라는 겁니다. 걷어 올려서 13이 됐으니까요. 지금 이 정도로 꽤 많은 걸 지금 알아냈죠. 이제는 식을 좀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요. 자,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x를 바로 세우기 힘드니까 제가 f'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제가 a라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과 1이 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 약간 잊으면 안 되는 게 f'0이 분명히 6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으면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 마이너스 a가 6이라서 a가 마이너스 6임을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6을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fx를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적분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fx는
여기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진행해 볼게요. 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2x 3승 그리고 더하기 6x 그리고 나는 적분상수는 아직 모르겠다. 더하기 c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이 그림 보시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 주시면 여긴 2, 여긴 마이너스 6, 플러스 c 이걸 한 게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4죠. 넘어가면 c가 마이너스 9구나. 여기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fx식이 완성됐구나.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쵸? 그럼 구하라는 걸 보시면 f2분의 1 일단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구해 놓을게요. f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만 넣으면 됩니다. 그쵸? 자, 2분의 1 넣으면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3 빼기 9 마이너스 6. 자,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25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K만 구하면 됩니다. K는 요 그래프랑 또 같이 보시면 지금 요 부분 구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뭐 연속이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K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F1을 뒤집은 거죠. F1을 뒤집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여기쯤에 쓸게요. 마이너스 F1 이렇게 뒤집은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입장에서는 1을 집어넣은 F1에 K를 더한 거죠. 그죠? F1에 K를 더한 겁니다. 요 F1에 더하기 K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K를 마이너스 2F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F1 이거 구해보면 여기다 1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이거 뭐 4 빼기 9니까 여기 F1이 마이너스 5라서 결국 요걸 계산해 보시면 10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K에다가 F2분의 1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4분의 40에서 4분의 25를 빼라. 결과적으로 4분의 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단답형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0부터 4까지 fx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기가 이제 4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모를 넣는 건데 약간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었는데 이번 6평부터 나오기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래도 막 많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지금 fx는 fx 이제 요걸 구하는 건데 여기 네모에 써져 있는 대로 이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그냥 뭐 작게 그려도 될 것 같고요. 이게 0이랑 4가 이제 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다를 잘 알아내면 되는데요. PQR 이제 숫자인데 여기 논의를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얘와 얘의 이제 근을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0과 4 사이에서 4에는 등호가 없다는 것도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0이라는 거는 fx가 0이거나 fx가 3이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저 그림을 이제 보시면 여기에 0과 3을 긋는 거잖아요. 0이 이렇게 있고 3이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꼭지점이 4거든요. 이거 뭐 2 집어넣어 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면 여기는 비어 있고요. 자, 0. 분명히 근입니다. 여기 0이 있고요. 그 다음 4랑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얘가 3이 되게 하려면 3을 넣거나 1을 넣거나 이렇게 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0이 있고 3이 있고 뭐 크기 순서대로 썼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간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PQR 중에 일단 P를 구했습니다. 여기 있는 P는 당연히 1이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저거는 0과 4 사이에서만 이제 한 건데 사실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요거 때문에 이게 주기가 4잖아요. 그렇죠? 주기가 4기 때문에
여기 이 라인들을 그대로 이제 쭉 이었을 때 그 다음 이제 라인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은 여기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거를 이제 각각의 수열 3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 간격은 주기가 4기 때문에 공차가 계속 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저 3개가 각각 이룰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식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20, 21, 22 이 부분만 이제 적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A 3n-2 A 3n-1 A 3n 이 3가지를 좀 써드리려고 하는데 공차가 4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애들이 다 4n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1 집어넣어 보면 A1이죠. 근데 A1이 분명히 0이었습니다. 그럼 우변에다 1 집어넣어도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빼기 4 이런 걸 붙여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2죠. A2 근데 A2는 1이 돼야 합니다.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1이 되게 하려면 뒤에 빼기 3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A3, 이 A3가 3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 되게 하려면 뒤에 빼기 1 이런 거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하나하나 좀 적어보면요. 우선 A20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A20. 여기 n에다가 7을 집어넣어야 20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다 단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7 집어넣으면 28 빼기 3이니까 25다. 여기도 A21이면 여기다 7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7 집어넣으면 28에서 1 뺀 27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22는 여기에서 이제 구할 수 있을 텐데 A22는 이게 실수 유발이네요. 여기도 7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8을 집어넣어야 22가 되죠. n에다 8 대입하면 32 빼기 4 28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 3개를 더한 게 다기 때문에 요 3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해 주시면 뭐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 53이고 53에 27을 더하니까 이거 더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왼쪽으로 가보시면 Q는 방금 4라는 거 알았고 R은 8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다 더해 준다면 답은 85가 되겠습니다. 2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번은 여기 fx가 x 빼기 1에 x 빼기 2 이렇게 함수가 명확히 있는데요. 저거를 잠깐만 한번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1, 2 이건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의 왼쪽 오른쪽과 2의 오른쪽 왼쪽에 이제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를 결정을 지어야 이제 답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거를 이제 이 네모 안에 있는 왼쪽 극한값과 오른쪽 극한값을 이용해서 g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극한값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분명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런 거는 0분의 0꼴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F1과 F2가 분명히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를 A가 1일 때와 2일 때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1일 때와 2일 때는 여기 있는 이 fx가 분명히 이제 0으로 가는데요. 여기 절대값 fx도 같이 0으로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1과 2의 좌우에서 부호가 반대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부호가 반대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물론 0에 가까워질 뿐이니까 약분이 되지만 약분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남았을 때 여기에 g에 1과 2를 적용하면 이게 만약에 g 값이 0이 아니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1과 2 좌우에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라 여기가 약분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게 될 텐데 오른쪽 왼쪽에서요. 근데 그 값이 결국 같으려면 1, 2를 g에 넣은 값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1과 g2가
모두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아, 오케이. 그리고 자, 왼쪽 리미트는 됐고요. 자, 이제 이 오른쪽 리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1과 2가 아닐 때도 존재하냐를 잠깐만 따져보면 1과 2가 아닐 때는 뭐 여기 있는 거는 다 양수, 여기 있는 건 다 음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플러스로 약분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로 약분되면 그냥 플러스 GA 또는 마이너스 GA 그렇게 그냥 각각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1과 2일 때는 좌우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미트는 됐고요. 이제 오른쪽 리미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리미트도 결국은 이 G가 1과 2에서 0이라는 걸 방금 왼쪽에서 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A도 1과 2를 적용시켜서 이 극한값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1과 2를 분모에 넣으면 0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분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것도 지금 x4승 어쩌고 해서 x제곱 어쩌고를 뺀 겁니다. 여전히 x4승으로 시작하죠. 여전히 4차 함수고요. 그런데 결국 1과 2를 분모에 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x 빼기 1, x 빼기 2, 1일 때와 2일 때 각각 요 두 개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뒤에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적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만들기 위해 gx를 한번 써보시면 제가 지금 요걸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gx면 fx만 1로 넘기면 돼요. fx가 x 빼기 1, x 빼기 2이기 때문에 자, x 빼기 1, x 빼기 2로 묶어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결국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하고 나서 여기에는 위에는 절대값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A가 1일 때와 2일 때를 이제 각각 볼 건데 만약에 1일 때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0이고 여기도 1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0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질 텐데 요게 지금 하나밖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거 1보다 오른쪽일 때와 1보다 왼쪽일 때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부호가 반대인데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1을 집어넣은 아이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 요게 이제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약분되면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부호가 반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정확히 존재하려면 여기 있는 뒷부분이 다시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같으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근데 아마 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결국 두 개씩 가져야 된다는 걸 좀 빨리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명확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x 빼기 1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약분이 되고 뿔마가 남았을 때도 1을 넣으면 0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a가 2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2 적용했을 때도 얘가 약분되면서 뿔마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로 여기도 x 빼기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 빼기 1과 x 빼기 2가 두 개씩 있어야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gx 빼기 fx 요게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하라는 게 g-1이죠. 자, 여기 있는 이 fx는 1로 넘기면 죄송해요.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g-1을 구해주시면 여기 요 부분은 4, 9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36 여기는 더하기 6 답이 42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나 약간 신유형 느낌이 좀 있고요. 약간 좀 발상도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이 약간 그동안에 했던 것들과 약간 좀 낯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상황은 뭐 뻔합니다.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만나는 점. 그럼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k가 이제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요 두 식을 일단 는이라고 하고, 물론 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저걸 이제 어떻게든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2의 x승, 이 교점을 구해야 그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인 뭐 직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점을 먼저 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k는 k 곱하기 2의 x승분의 1 그리고 k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제가 양변에 2의 x승을 곱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4의 x승, 그리고 이 부분은 1로 넘기면서, 그쵸? 2, 그 다음 빼기 k니까 빼기 2분의 k, 이러고 2의 x승, 그 다음 여기 2의 x승 곱했으면 k니까 빼기 k는 0.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가 물론 있죠. 2분의 k, 2. 곱하면 k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뭐 1,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분의 k와 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가 플러스 돼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요걸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2의 x승이 2분의 k가 되던지 마이너스 2가 되던지, 요건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2의 x승은 분명히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구나. x가 로그 2의 2분의 k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y는 이게 교점을 그냥 구해버리면 y는 이게 2의 x승이 2분의 k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 y좌표가 k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그냥 k다.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a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뭐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얘랑 만나는 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 보통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고 요런 거 뭐 옆으로 2칸, 밑으로 3칸 뭐 이런 거 해보면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뭐 실제 길이가 몇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1대 1대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거와 여기 있는 요거 사이에 평행이동으로 하면 숫자가 맞질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옆으로 2칸, 밑으로도 2칸,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보면 k가 1보다 작은 애가 나와서 아마 제가 볼 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볼 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발상을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문장에 써 있는 얘와 얘로는 그 평행이동하면 k의 범위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을 때, 물론 이 점이 이거 위에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수함수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지수함수가 있고, 그러면 그 또 다른 지수함수로 여기에 옮겨보면 그거는 이렇게 뭐 평행이동 돼서 옆으로 2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식에 국한되지 마시고, 이 문제의 교훈은 그겁니다. 알겠죠? 새로운 발상,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수함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 이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1학년 때 그 자취의 방정식 이런 걸 배울 때는요,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xy의 관계식을 좀 구할 때 여기 2의 x승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여기다 2를 곱하면 그게 결국 k인데 그건 결국 y다. 이러면 y는 2의 x 플러스 1승, 이런 새로운 지수함수를 얻을 수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이 났으면 좀 쉬웠을 텐데, 이게 안 났으면 좀 풀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은 분명히 2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새로운 지수함수 위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있는 2의 x승 뭐 이게 이거라고 쳐도 새로운 애를 이렇게 잡아서
얘가 2의 x 플러스 1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얘하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 a라는 점은 어차피 얘 위에도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3칸.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정확히 맞구나. 아, 이해하셨죠? 이제 이 생각을 했으면 뭐 스무스하게 진행됐을 겁니다. 옆으로 이제 3칸 간 거죠. 밑으로도 3칸 간 거죠. 근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3루트 2다. 결국 저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저기가 A하고 이제 B고요. 뭐 이 그래프는 뭐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뭐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기 90도를 이렇게 내린, 자 이제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삼각형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제 그 높이는 3분의 16 루트 2 이렇게 돼야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3분의 16 루트 2.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넓이가 16이 된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여기가 원점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을 좀 한번 써보면요, 이 직선이 이 A라는 점은 아까 아시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맞고요. 지나는 점이 x 빼기 로그 2의 2분의 k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k. 자, 이런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빼서 계산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그리고 마이너스 k는 0. 이거와 0,0 사이의 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6 루트 2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여기 0과 0은 여기 넣으면 얘네들인데 이거는 지금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로그 2의 2분의 k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되겠고요. 요걸 한 결과물이 파란색으로 했던 3분의 16 루트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여기가 3분의 32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k 더하기 로그 2의 k에 여기 뒤에 빼기 1 있는 거 보이시죠? 로그 2의 2이기 때문에 빼기 1이 이렇게 있고 요게 3분의 32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1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여기 35 이렇게 되겠고 지금 분자 분모에 있는 숫자를 더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38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공통 부분까지 이제 해설을 마쳤는데 공통 부분에서도 충분히 아까 초반에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선택 과목들이 또 좀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뒷부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이제 초반에 또 말씀드렸지만 백인대장 우리 시즌 1, 2, 3 모의고사도 공부하시는데 꼭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말에 너무 기죽지 말고 올해 말에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